새롭게 시작된 왕조의 기틀을 잡고 문화를 꽃피운 세종의 시대를 지나 또다시 전개된 왕권 다툼. 김종서의 죽음을 시작으로 충신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안평대군도 형인 수양에게 사약을 받는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아침에 충신은 역적이 되고 역적은 공신이 되는 현실에 요상한 유언비어가 돌 만큼 민심은 흉흉해졌다.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된 단종. 청령포는 삼면으로 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도 절벽으로 돼 있어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유배지였다. 단종대왕님이 이곳에 유배로 오셨을 당시에는 이런 것조차 마실 물조차도 없었으니까 전혀 없었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세종은 전국을 조사해 지리서를 편찬했다. 그때 만든 세종실록 지리지 속 영월이 불과 몇 년 뒤 자신의 손자가 유배를 와 결국 죽게 될 것임을 상상이나 했을까. 꽃다운 나이에 단종이 죽음을 맞게 되자 그의 종과 궁녀들도 따라서 목숨을 끊은 영월 땅 곳곳에는 단종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었. 영월의 전설 속에서 단종은 죽어 산신이 됐다. 이 선왕당은 그 옛날부터 저희 마을에서 내려오면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단종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단종대왕인 태백산의 영신인 건가요? 그렇죠. 단종이 영험한 산신으로 모셔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왜 그런 전설이 만들어지는가? 이제 그 얘기는 이게 전설이 이제 기층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얘기들인데, 단종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은 안 될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단종이 죽음을 맞은 바로 그 시간에 이따금 단종에게 머루와 다래를 바치던 추익한이라는 자가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는 단종을 보았다는 것이다. 전설 속에서 단종은 숙부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사의 신이 되었다. 중종 36년에 영월 군수님으로 오셔서 저 중종 11년에 약간의 치제를 한 저 초라한 묘를 크게 수축봉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문도 정중히 써서 올리고 또 술잔도 정중히 기울여드렸어요. 중종 때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이 그때까지 방치된 노산군의 묘, 즉 장릉을 찾아내 잘 돌보게 됐는데 여기에도 기묘한 전설이 있다. 박충원의 전임 군술이 까닭 없이 연달아 죽게 되자 그가 자원해서 영월에 온다. 부임 첫날 밤 꿈에 단종 홀령이 나타나 자신의 묘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월 군읍지에 보면 박충원이 부임하기 이전에 몇 명의 군수들이 잇따라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돼 있다. 물론 귀신을 보고 놀라서 사망했다는 내용은 없다. 뒤이어 박충원이 부임했다는 것도 군읍지에 등장한다. 결국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뒤섞여 전설이 된 것이다. 지식인은 글로서 역사를 남기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로서 남기지를 못하고 말로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말로서 입에서 입으로 쭉 전해 내려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민들이 생각하는 사관인 거지. 그러니까 전설은 쓰여지지 않은 역사가 바로 전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설을 잘 분석하면은 어느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평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단종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백성들의 생각이 전설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단종을 죽인 세조의 전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세조가 어느 날 밤에 아주 깊게 단잠을 자는데 꿈에 그 현덕왕후가 나타났다는 거, 현몽했다는 것이죠. 현덕왕후는 문종의 비로 형해공주와 단종의 어머니다.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음을 맞았는데 그녀가 세조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네가 죄 없는 나의 아이를 죽였으니 나 역시 너의 아이를 죽이겠노라.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고 사라지면서 세조는 잠에서 깼는데 침을 뱉은 자리에는 종기가 돋아났고 곧바로 나쁜 소식도 듣게 된다. 꿈에 깨어나니까 갑자기 그 동궁인 즉 그 세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 내용 자체는 재미있고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 흥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조의 장남은 요절했다. 그런데 이는 단종이 죽기 48일 전의 일이다. 사실과 허구가 섞인 것이다.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왕조실록. 정확한 역사를 남기기 위해 사관들이 목숨을 걸었다 할 만큼 권위 있는 국가 기록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에 벌어진 아주 세세한 일까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사실만 들어있을까? 단종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세조실록에는 노산군, 즉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고 예로서 장사를 지냈다고 돼 있다. 박백년의 구세손인 박경여가 권화라는 이와 함께 만든 장능지에는 공생이 활줄로 노산군의 목을 매 죽였고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다고 나온다. 영월에는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낸 엄흥도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영조 때 충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한 인물. 실록이 아닌 장능지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종 때 형조 판서를 지낸 이자는 자신의 일기에 세조실록의 기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록에 노산이 자진했다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여우나 쥐 같은 무리들이 권세 아첨하느라 지어서 한 말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신 관련 이야기들도 실록보다는 다른 기록에 의한 것이 많다. 옥자를 훔친 도둑놈의 목을 배려한 것을 어찌 역마라 하십니까? 나리 추강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6신하들의 행적을 야인의 입장에서 기록함으로써 정사에서 배척돼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살려낸 책이다.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날이라 불렀다는 일화도 여기에 등장한다. 육신전은 민간의 구비전승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나치게 사육신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후대에 그들이 복권되는데 참고 자료가 됐다. 이 시대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쪽의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기록들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한두 줄만 가지고도 수많은 거짓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타 다른 기록들을 같이 봐가지고 그 시대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이들의 시각에서 기록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다른 기록들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개인의 기록, 야담이나 전설에서 백성들의 진짜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금계필담의 저자 서유영은 누구였을까? 서유영은 조선 후기에 단종비의 무덤인 산흥에 능참봉을 지냈던 인물이다. 금계필담에 단종시대 이야기가 유독 많이 포함된 것도 그가 산흥에서 지내면서 당시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된 덕분은 아닐까. 서유영은 금계필담의 서문에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나온 것도 있어서 진짜와 가짜가 반반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영 자신은 그 정치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미단기에도 금계필담에도 그런 자신의 역사의식이 이제 반영되어 나타나고